자,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불이국어 31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피동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피동 하면 사동과 함께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법 개념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피동이 무엇인지 완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동에 대해서 알려면 먼저 여러분 능동을 알아야 돼요. 능동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파생된 개념이 피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능동적이라는 말 쓰잖아요. 능동적이라는 게 뭐냐면 주어가, 그죠? 주체가 자기 힘으로 동작을 행할 때 우리가 능동적이라고 해요. 능동적이다의 반대가 뭐예요, 여러분? 수동적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근데 문법에서는 수동적이다 라는 표현 쓰지 않고요, 피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주어가 자기 힘으로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할 때 우리는 피동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피동이라 한다. 자, 한번 예문을 통해서 볼게요. 도둑과 경찰이 보이는데 도둑이 지금 경찰에게 잡힌 상황이고, 경찰 입장에서 본다면 도둑을 잡은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하자면 경찰이 도둑을 잡은 상황이에요. 잡다라고 하는 동작이 이루어진 거죠. 이때 주어는 누굽니까? 경찰이죠. 경찰 입장에서라면 주어가 잡은 거니까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 되는 거예요?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한 능동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반면에 도둑의 입장이라면 잡다라고 하는 동작을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도둑을 그럼 주어로 만들어야 되겠죠. 도둑이 경찰에게 잡힌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피동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잡다라고 하는 동작은 경찰이 있기 때문에 다른 주체가 한 동작입니다. 이걸 당한 것이 도둑이라는 거예요. 즉, 주어가 동작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피동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뭐의 차이냐면요, 능동 표현과 피동 표현은요, 능동 같은 경우는 주어가 자기 의지가 있어요. 반면에 피동 표현은 어떻다?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의지의 차이에서 능동과 피동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피동 표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자,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이건 아까 능동형의 문장이라고 했어요. 경찰이라고 하는 이 어절이 이 문장 내에서 무슨 성분이죠? 주어입니다. 도둑을은요, 목적어죠. 잡았다, 네, 서술어인데요. 능동사라고 여기 표현하겠습니다. 우리가 능동, 피동을 구분해야 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서술어, 능동사로 구성된 문장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피동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자, 경찰이 그대로 주어가 되면 될까요? 안 되죠. 뭐가 돼야 됩니까? 능동이라면 지금 경찰이 주어고 도둑이 목적어가 되면 되지만, 피동으로 바꾸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도둑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주어가 돼야 돼요. 도둑이. 그러면 원래 주어였던 경찰이는 사라집니까? 아니죠. 다른 주체를 나타내줘야 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쵸? 뭐가 돼요? 경찰에게라고 하는, 에게가 붙으면 에게 무슨 조사입니까? 부사격 조사죠. 부사어가 됩니다. 도둑이 경찰에게 그대로 잡았다가 내려오면 여러분 굉장히 비문이 되죠? 자, 피동사로 바꿔줘야 되는데, 피동사로 바꾸면 뭐가 돼요? 잡혔다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능동사를 피동사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뒤에 좀 자세히 공부를 할 겁니다. 자, 피동이라면 원래 능동문에서 목적어였던 녀석이 바로 주어가 되고요. 그러면 원래 능동문에서 주어였던 경찰은 뭐가 된다? 부사어가 된다. 이게 피동 표현과 능동 표현의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개념을 이야기하자면요, 여러분, 피동 표현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 가운데 하나인데요. 피동을 당하는 그럼 주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피동작주라고 해요. 동작을 당한다 뜻입니다. 피동작주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동작을 행하는 이 주어는 뭐라고 할까요? 이 친구들 뭐라고 할까요? 동작을 한다. 그래서 동작주라고 불러요. 그래서 피동 표현에서는 동작주와 피동작주가 드러나야 완전한 피동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피동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동작을 행하는 사람, 동작을 당하는 사람 둘이 정확하게 드러나야 완전한 피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개념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데, 목적어, 즉 능동문에서 목적어였던 녀석이
피동문으로 바꿀 때 주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능동사는요 피동문으로 바꾸려면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타동서여야 한다라는 제약이 달릴 수 있어요. 자, 예문을 보자. 자동사를 그럼 피동문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도둑이 스스로 나는 경찰서에 간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가다라고 하는 말은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자동사죠. 얘를 피동으로 바꾸려면 이 절차들은 어려워요. 지금 목적어를 주어로 보내고 주어는 부사어로 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안 되죠. 물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녀석도 피동으로 바꿀 수 있긴 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절차로는 못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피동 표현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능동사가 잡았다였는데 피동사로 바꾸면서 잡히었다가 됐어요. 추가된 게 딱 하나 있다는 거 여러분 알 겁니다. 뭐예요? 시가 들어갔죠. 이 시가 뭐냐면요, 바로 피동사를 만들어주는 능동사를 피동사로 바꾸어주는 피동을 파생해주는 접사라고 해서 피동파생 접사라고 부릅니다. 시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히, 리, 기 이 네 가지가 피동을 만들어주는 접사입니다. 여기 플러스 되까지 넣기도 하는데요. 이, 히, 리, 기만 알아도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피동 표현 가운데 이, 히, 리, 기라고 하는 접사를 붙여서 만들어주는 피동 표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파생 접사를 이용한다 라고 해서 파생적 피동이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 접사는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서 단형 피동이라고도 부른다는 거 알아두면 더 좋고요. 자, 그러면 파생적 피동이라는 거 알아봤는데 다른 피동의 방법 없을까요? 아까 선생님이 자동사 같은 경우는 그럼 피동문으로 만들 수 없느냐? 있어요. 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 통사적 피동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됩니다. 여러분, 통사라고 하는 말은 문장 형성 절차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뭐 개 되다. 개는 여러분 보조적 연결어이고요. 되다는 보조 용언입니다. 문장 형성 절차예요. 그리고 뭐뭐 아지다. 이러한 보조적 연결어미, 보조 용언에 의해서 실현되는 피동을 우리가 통사적 피동이라고 부릅니다. 자, 아까 내가 경찰서에 가다라는 문장, 다시 말하면 도둑이 경찰서에 가는 거죠. 자동사입니다. 그죠? 도둑 가다. 가다는 자동사인데 얘를 피동으로 만들어주려면 이시리기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럼 뭐에 의해서 실현되느냐? 통사적 피동을 활용하면 됩니다. 도둑이 경찰서에 가게 되다가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누구에 의해서 가게 되었는지도 넣어줄 수 있겠죠? 경찰에 의해를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면 동작주는 경찰이 그 행위를 하는 거고요. 도둑이 피동을 당하게 되는, 그죠? 그런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통사적 피동에서 여러분이 좀 더 알아둬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건데요. 내가 학교에 갔다라고 하는 문장을 피동으로 바꾸면 이제 여러분 잘 알 겁니다. 통사적 피동으로 만들면 되겠다. 내가 학교에 가게 됐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피동작주는 내가 될 거예요. 내가 간 거니까 피동문으로 바꾸면 주어가 피동작주가 되는 건 당연하죠. 자, 그럼 여기서 동작주를 찾아야 돼요. 왜냐면 완전한 피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뭐가 있어야 된다? 동작을 행한 사람도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작주를 찾아보십시오. 어디에 있습니까? 보이지 않죠? 상상은 할 수 있지, 그죠? 상상은 할 수 있지만 이 문장에서 동작주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고요. 정확하게 추론해낼 수도 없습니다. 동작주가 불분명한 피동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피동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탈행동적 피동이라고 불러요. 물론 통사적 피동에만 탈행적 피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날씨가 풀리다 라는 문장을 볼게요. 날씨가 풀리다. 자, 날씨가 풀리다. 풀다라고 하는 것에 리가 들어가서 지금 피동문이 만들어진 건 알 겁니다. 그죠? 자, 그럼 날씨는 풀린 거니까 피동작주가 될 거예요. 그럼 동작주는 누가 날씨를 푼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것 또한 탈행동적 피동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피동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개념들 여러분 이해하죠? 단형 피동, 즉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 장형 피동이라고 불러요. 긴 절차를 이용한다고 해서 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선생님이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피동문은요, 피동사는 자동사가 돼야 될까요? 아니면 타동사가 돼야 될까요? 맞춰보세요. 그렇습니다. 자동사가 돼야 됩니다. 왜냐면요, 아까 말했다시피 타동사에 파생접사를 붙여서 피동문을 만들어요. 그럼 목적어가 뭐가 된다? 주어가 돼버리잖아요. 목적어가 어떻게 되는 상황이에요? 사라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피동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피동사는 단형 피동, 그러니까 파생적 피동을 말하는 겁니다. 피동사는 기본적으로 자동사입니다. 피자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반면에 사동사는 목적어를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동사는 타동사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둘을 구분하는 또 기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알아두십시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입니다. 기역 리을 문장에 대해 탐구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세요. 자, 그냥 선생님은 선지를 보고 위에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연이가 말합니다. 기역을 보니까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가 되는군. 일단 이 설명은 맞아요. 그죠? 능동문의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게 맞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에선 주어가 되는 상황 맞네요. 맞죠? 수연 2번 보겠습니다. 기역을 봤더니 건영이는 동작주가 됩니다. 그죠? 동작, 안따라고 하는 동작을 한 동작주가 된다. 뭐 맞는 말이네요. 반면에 준식이는 피동작주가 되는군. 자, 준식이는 피동작주가 되는 거 맞죠? 맞습니다. 자, 3번 찬영이가 말합니다. 기역과 니은을 비교해보니 서술어의 품사가 동사이므로 피동문을 만드는 절차가 유사하군 이라고 했는데, 동사이기 때문에 피동문을 만드는 절차가 유사하다? 이건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볼게요. 자, 안따, 오다, 둘 다 동사인 건 맞네요. 하지만 만드는 절차 볼게요. 안았다가 안기다가 된 것은 파생접사 기를 붙인 거고요. 오다에 개되었다를 붙인 것은 개되다라고 하는 뭐예요? 통사적 피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성 절차가 다릅니다. 그리고 안따는 여러분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인데요. 오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가 불필요한 뭐예요? 그렇죠. 자동사입니다. 즉 동사라고 해서 같은 동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동 표현 얘기할 때는 이게 자동사인지 사동사인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3번이 되는 겁니다. 형성 절차가 다릅니다. 자, 4번 서진이의 말 보겠습니다. 니은과 디귿을 보니까 능동문에서 동작주인 주어가 피동문에서 그대로 피동작주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군. 자, 니은 보겠습니다. 동현이가 피동문에서도 주어예요. 피동문의 주어는 여러분 피동작주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디귿도요. 한나의 표정이 밝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동작주는 사실 한나일 겁니다. 한나. 그죠? 이 친구가 표정이 밝아졌다. 한나의 표정이 밝게 되었다. 둘 다 동작주가 바로 피동작주가 되는구나. 피동문으로 바꾸면서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 5번 연희. 자, 니은, 디귿, 리을에 실현된 피동문을 보니까 피동작주는 각각 찾을 수 있지만 동작주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고 있어. 이거 무슨 피동이라고 했어요? 탈행동적 피동이라고 했죠. 자, 니은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사고, 디귿 같은 경우에는 역시 목적어가 없는 형용사입니다. 날씨가 풀리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탈행동적 피동의 대표적인 예죠. 자, 니은, 디귿, 리을은 모두 탈행동적 피동을 하고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자, 그러면 좀 쉬운 문제도 하나 볼까요? 자, 이 문제인데요. 자,
피동 표현이 쓰인 문장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보세요. 보기는요, 피동 표현에 대한 설명입니다. 피동전미사에 의한 것도 있고, 아어지다, 개 대다를 붙여서 이루어지는 통사적 피동도 있다. 어휘 자체의 피동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피동 표현이 쓰인 문장으로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보겠습니다. 아지다가 붙으면 여러분 피동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당하다가 바로 어휘적인 의미의 피동이 맞습니다. 자, 멀리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다 라고 했는데, 들리다, 여러분 어때요? 피동 표현 맞죠? 피동작주 뭐예요?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피동작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4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익히지 않고 먹는다 라고 했는데, 익히다, 아마 이게 피동 표현이라고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익히다의 피동작주를 보겠습니다. 뭐가 돼요? 음식이 익혀지는 거니까, 그쵸? 음식이 피동작주인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피동작주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그 녀석은 주어여야 돼요. 주어. 근데 익히다의 주어 지금 뭐예요? 그들이죠, 그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음식을은요, 피동작의 어떤 대상인데, 목적어가 되어 있다고. 얘가 피동이 되려면 주어로 와야 됩니다. 즉 얘는 피동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여러분? 자, 이거 피동, 사동 구분하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지만, 피동사는 뭐 해야 된다? 자동사여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목적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 뭐다? 사동사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정답은 4번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물물을 먹게 되었다. 개의 대답 썼네요. 피동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동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 싹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동 표현을 이어서 알아볼 건데요. 피동과 사동을 구분하는 게 아까 문제도 나왔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은 피사동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든지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면 친절하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